자, 오늘은 대성찬.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면 저절로 남김없이 구경이리라. 법성은 본래 늘 고요하고 넓고 넓어서 끝이 없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취하고 버리는 사이에 저 두 가지 경계에 휘말리는구나. 용모를 단정히 하고 앉아 선정에 들어 마음을 모아 안정시켜 깨어서 관찰하지만 나무로 만든 꼭두각시가 돌을 닦는 것과 같으니 어찌 피안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나무로 만든 꼭두각시가 돌을 닦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지금 있는 이 상태대로 보살님들이 본성을 모르면 수행을 한다든가 또 보살님들이 기도를 한다든가 이래서 내 본성을 알려고 하는 것은 이게 나무로 만든 꼭두각시가 돌을 닦는 거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 언제 보살님들 본성을 알겠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똑같이 법성은 넓고 원래 고요한데 또 끝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끝이 없다고 해도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점점 자꾸 잘라서 보죠. 요걸 잘라서 보고, 그죠? 이거 물건을 볼 때도 이걸 잘라서 보잖아, 보살님들이. 잘라서. 왜? 따로 떨어지게 본단 말이야. 그걸 이제 자른다고 얘기하거든. 이것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 전부 다 전체가 연결이 돼 있지. 보살님 이것만 볼 때는 이게 떨어져 있지만, 눈을 보살님들이 전부 다 이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전체를.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물체를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물체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전체 넓고 넓은 여러분들 본성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왜 알았다 하더라도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왜 마음에 와닿지 않고 내 실생활에 이거와 그대로 똑같이 쓸 수가 없느냐 하면은 보살님들이 점점 생각 속에 내 감각 속에 내 감정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지켜보는 것이 돼야 돼요. 지켜보는 게 돼야 돼요. 생각을 지켜보는 게 돼야 돼요. 왜냐면 감정이랑 감각이랑 오감은 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드러나긴 하지만 원초적인 거 먼저 있는 것은 지켜보는 게 먼저 있거든요. 보살님들이 생각 일어나는 걸 지켜볼 수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아는 그게 나라고. 아는 그게. 근데 그 아는 거 그거는 형체가 없거든요. 보살님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은 형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이것도 자꾸 형체 있는 걸 잡으려고 해요. 네, 대상으로 이걸 잡으려고 하거든요.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살님들이 뭔지 모르게 자꾸 헷갈리게 되고 이게 마치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없는 것 같이 있어요. 없는 것 같이. 이걸 다산 유영모 선생님은 없이 계시느니 이랬어요. 없이 계시느니. 이게 왜냐면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인격체가 아니거든요. 그래 말로 붙일 수 없으니까 없이 계시느니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여기서도 우리 본성은 늘 고요하고 넓고 넓어져 끝이 없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말하자면 진짜 이름이에요. 우리 본성이 원래 끝이 없어요. 넓고 넓어서. 이게 어떤 이 형태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이라 해도 여러분들이 인격체로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부처님이라고 해도 부처님이라는 소리를 여러분이 딱 들을 때 이 법성인 걸 아셔야 돼. 이 넓고 고요한 걸 아셔야 되지. 부처님도 인격체로 아시면은 이 법에서는 엄청나게 보살님들이 천지 차이로 벌어지는 거예요. 하느님도 인격체로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아시면 안 돼요. 이 전부 법성 자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말을 하자니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똑같은 말을 계속 이렇게 되풀이하는 게 왜냐 아무리 이걸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또 다른 방편으로 이걸 설명하고 또 다른 방편으로 설명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84,000 법문이 나온 거지. 원래는
83,000 본문을 딱 요지를 잡으라 하면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밖에 없다. 이거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것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제 손을 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보는 건 제 손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보살님들이 내 손을 여러분들이 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 손이 없다. 그러면 의술을 했다.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손이라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손 모양은 똑같잖아요. 근데 왜 그건 손이라 안 하고 이것만 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손에 작용을 하거든요. 작용을. 우리는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작용을 안 하면은 이 몸이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눈을 가지고 있는데 눈을 작용을 하잖아요. 보는 작용을 하잖아요. 코는 맞는 작용을 하고 손은 이 움직이는 작용을 하거든요. 이게 진짜 손이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게 손이 아니에요. 이게 손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인식을 전부 싹 다 바꿔야 돼요. 이 공부가 왜 어렵냐면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식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꼭 있잖아요. 이쪽에 물질에 중독되는 게 물질 없는 거에 중독되는 거와 비슷해요. 왜? 그렇게 습관이 들어야 되거든요. 천천히. 그러면 나중에 이 손이 있어도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이 작용만 있는 거지. 그게 이제 내 삶이 그대로 체화가 되면 이 육체라는 물질에 전혀 걸림이 없어요. 걸림이. 통증이 있어도 마치 다른 사람이 아픈 것처럼 느껴져요. 다른 사람이. 내가 아픈 게 아니라 그냥 통증이 일어났구나. 어떤 상태로 본다. 현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 내가 통증을 느낀다. 그게 없어요. 이 공부를 해보면 희한하게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저절로 알게 되면 거기에 내가 나라는 소리가 자꾸 탈락이 돼요. 떨어져. 그냥 이게 현상만 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한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내가 아프다. 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아프다. 그냥 현상만 말하게 되지. 근데 그게 진짜 내 삶에 구현이 되느냐. 진짜 내 삶에 그대로 이게 체화가 이 말이 체화돼서 내가 그대로 볼 수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통증을 내가 그대로 내가 아니고 다른 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 움직이는 것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연처럼 이렇게 현상처럼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게 이게 완전히 보살님들 이 삶의 체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봄이 오면 내가 그대로 봄이 되는 거예요. 봄이. 여름이 오면 그냥 내가 그대로 여름이 되는 거예요. 가을이 오면 그대로 가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내가 그냥 자연 현상처럼 일어나는구나라는 이게 이제 완전히 내 삶에 그대로 녹아들어야 되거든요. 이 스며들어야 돼요. 점점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 삶에서 구현되면서 이게 스며들어야지 내 삶이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 그냥 우리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삶이 그냥 흐를 뿐이에요. 그냥 이 삶이 그냥 이렇게 그냥 흐르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세월이 흘러가듯이 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삶이 이 상태에서 그냥 흐를 뿐이에요. 근데 우린 점점 자꾸 이렇게 정지시키잖아요. 잡아서 내가 취해서 가져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정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잡는 순간 이게 정지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그게 물건을 잡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잡는 것도 다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잡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편한 것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흘려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례로 흘러가는 물을 우리는 그냥 바라볼 때는 흘러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집에 가서 사진을 보잖아요. 그럼 그거는 흘러가는 물인가요? 흘러가는 모양만 취하고 있는 고정된 사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흘러가는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가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흐르는 물을 여러분 잡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자꾸 여러분들 물이라고 해요. 물은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게 물이 아니고 그냥 계속 흐르는 게 물이에요. 진짜 물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고정된 것이 없다고 계속 무상을 얘기하는 것이 어디에도 우리는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머무른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머물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진실로 보면은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흐르고 있거든요. 흐르고 있다니까. 생각이 없으면은 여러분 몸도 여러분 생각도 다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은 텅 빔 속에서 지금 그냥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흐르고. 그럼 또 텅 빔 속에서 텅 빔이 그냥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살님들이 점점 여기에 가까이 오셔야 돼요. 이 공부를 해보면 처음에는 법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나하고는 까마득히 멀리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인식체계가 바뀌면 점점 나와 굉장히 가까워져요. 이렇게 여기 가서 가까워져서 눈앞에까지 가까워졌다가 어느 날 이 눈앞에서 이 몸과 확 하나가 되면서 이게 완전히 이게 믹스가 돼요. 믹스. 살하고 좁쌀하고 섞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살님들이 가려내려고 하면 좀 힘들잖아요. 이렇게 믹스 되는 거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법이랑 내 육체가 그런 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스며들어야 돼, 여기에. 그래서 훈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훈습. 이 공부는 그래서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그걸 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을. 이때까지는 보살님들이 공부한 것을 보이는 걸 다 공부했거든요. 지식체계는 무조건 보이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공부는 다시 여러분들이 새로 다시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공부를 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누가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은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계속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그거 그냥 인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 나중에 이게 그냥 목탁이구나 라는 걸 이제 그냥 알면 되는데 이건 그렇게 줄 수가 없거든요. 내 스스로가 이거 감을 잡아야 되거든요. 나와 어떻게 이게 혼연일체가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살 말고 좁쌀을 잡아내야 돼요. 그 감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어떤 것이 좁쌀인가 아니면 어떤 것이 살인가를 그걸 내가 가려내야 돼요. 내 감으로 가려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한테 완전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동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감을 잡기가 힘든 거예요. 왜? 변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봐요. 여기 깨달음 자체는 무색입니다. 그것은 투명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투명합니다. 깨달음 자체는 무색입니다. 투명합니다. 이걸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행동하시면서 감을 잡으셔야 돼요. 봐요. 제가 늘 눈앞입니다. 이겁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법을 알면 여러분들이 완전 이게 혼연일체도 알면 이게 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게 법이 아니거든요. 이 감을 잡아야 돼. 처음에는 여러분들 보고 자꾸 쉽게 하려고 이겁니다. 눈앞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알면 이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게 완전히 여러분 앞에 이게 확 돼. 지금 여러분 법하고 여러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이 쌀하고 좁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분리돼서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이 육체 안에서 그 감을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보고 듣고 하는 거에서 그 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겁니다 했다가 나중에 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딱 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이거라고 믿고 있다가 나중에 이것도 없습니다 하면 거기서 이제 나중에 헷갈려 갖고 여러분 인식체계 교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투명하기 때문에 무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지금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방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눈앞이라는 것도 방편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 결국은 나와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그 감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 감을. 그래서 힘든 거예요. 깨달음은 쉬워요.
그래서 체험하는 것도 쉬워요. 왜? 여러분이 느낌으로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느낌으로. 근데 그 느낌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느낌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그게 딱 붙어 있거든, 느낌이랑. 진짜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깨달음 자체는 무색이고 투명한데 그것은 마음에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그 마음엔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꼭 내야 하고 지금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 같아요. 숨바꼭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것은 이런 특별하고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그죠? 특별하고 흥미로운 사건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다 알아요. 근데 이거는 흥미로운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 흥미로운 사건 뒤에 숨어 있어요. 숨어. 이런 현상들에 관한 얘기하는 책들은 많아요. 그런 책들에서 이런 특별한 사건들에 관해서 읽고 아,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니 이런 경험들을 찾아서 다시 미래로 들어가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우리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네. 난 다시 다른 데 가서 찾아야 되겠네. 이건 완전 어긋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데 가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구를 전체를 다 돌아도 이걸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돌아다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돌아다녀도 결국은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찾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이것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 찾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동서팔방 사방으로 다 다녀도 좋은 스승이 있다고 해도 그건 방편일 뿐이지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깨달아서 이런 체험이 있어서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이건 뭐예요? 이게 손에 잡히는 생각하고 똑같듯이 손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깨달았어, 경험했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림이 그려지는 건 아니에요. 왜? 깨달음은 무색이고 투명하다. 그래 봐요. 그 경험으로 나 그런 체험했어.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깨어남이나 깨달음은 경험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거 아셔요. 경험이 아니라는 거. 예. 몸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몸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말이에요. 예. 처음에는 몸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몸 마음에 어떤 표시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잔잔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아 그렇지 왜 전에는 이걸 몰랐지 딱 이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감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거의 이게 인식체계에서 여러분들이 저절로 아 왜 이걸 전에는 몰랐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뭔가를 알았을 때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왜 그전에는 이게 있는지를 몰랐지 이게 딱 이렇게 감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 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라면 경험이에요. 왜 그 정전에는 전혀 내가 감을 잡을 수 없던 것을 이렇게 말을 듣고 아 맞네 왜 그전에는 이걸 몰랐지 요 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달음이라고 자꾸 경험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뭔가 손에 잡힐지 확연하게 경험이 되기라 생각하는데 그 경험은 아니에요. 왜? 그 경험은 보살님들이 이미지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것 또한 지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것 또한 지나가 버리는 거라. 예. 그래서 무조건 형상으로 있거나 생각으로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식체계 안에 깊숙이 박혀있는 이것이구나 라는 게 딱 자기한테 감이 오거든요. 그게 진짜 경험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해보면은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손에 잡으려고 하는 확실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봐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 보면은 점점 내가 고요해지게 되면 이 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감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 단순한 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깊이 바꾼다. 이 공부를 하면은 인식체계가 무조건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지 않으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했다 깨달았다 해도 그 사람이 사는 걸 보면서 어느 정도 선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경험만 했구나, 이 깨달음이 익었구나, 아니면 아예 혼연일체가 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몸, 마음의 행동 거지는 다 보이게 돼가 있거든요. 왜?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 손끝으로 발끝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보는 눈이 생겨요. 이걸 보게 되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걸 점점 보게 되기 때문에 내 잘못된 걸 딱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게 확연하게 눈에 들어와야 내 잘못이 또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는 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세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내가 뭘 잘못하고 사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생각, 느낌, 감각의 물이라는 믿음과 느낌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생각, 느낌, 감각, 요건 우리가 갇혀있는 감옥이에요. 이게 제일 우리한테 오래도록 같이 있는 거는 감정과 감각. 이게 굉장히 오래도록 우리하고 그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인식체계에서 우리를 점점 해방시켜 주거든요. 진정으로 해방시킨다. 생각, 느낌, 감각이 일어나는 일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나 자신이 그 생각, 느낌, 감각이라는 믿음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아도 생각, 느낌, 감각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생각, 감각, 느낌이라는 내가 그 느낌이라는 믿음이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게 되면 여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이 몸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내가 생각이란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것, 그 믿음이 철두철미하면 이 몸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생각 자체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 아프니까 그냥 약 먹어주는 정도, 조금 내가 이제 괴로우니까 그냥 이제 이 몸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정도. 그렇지, 여기에 완전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아픔과 완전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내가 힘들게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 감도 보살님들이 느껴보셔야지 알지.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전혀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제가 왜냐하면 완전히 이게 익어졌을 때의 이 느낌과 설 익었을 때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더 많이 익었는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저런 상태는 어떤 상태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내 나름대로 마치 저렇게 되면 이럴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형체가 없고 그러면 내가 없다 하면은 내가 그러면은 어떤 상태지, 이런 내 나름대로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저럴 때는 어떻겠다 대충 상상하거든요. 근데 진짜 거기에 도달해 보면 그 상상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상상한 거하고는 이 상태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그래, 결국은 또 그때 가서는 내가 그 상상한 거에 내가 또 속았다라는 걸 자기가 알게 돼요. 그래서 상상하거나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상상하거나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인지라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말라고 해서 하게 돼 있어요. 왜? 나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 딱 알게 돼요. 내가 헛된 망상을 또 했구나. 그걸 딱 알았을 때는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그 경험이 아니고 완전 다른 쪽의 경험이 나타나. 이걸 보고 내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구나. 이걸 보고 무상하다는 얘기를 했구나. 이걸 보고 무념이라고 얘기를 했구나. 무주라는 얘기를 했구나. 이걸 스스로가 그렇구나 라고 자기가 완전 확실하게 딱 종집을 이렇게 생각, 느낌, 감각이, 믿음이 끝난다. 종집으로 탁 찍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절대로 상상이나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거 상상이나 생각을 한다는 그게 도달을 못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아직 나는 그게 도달하지 않았구나. 자기만이 완전 확실하게 종지부를 딱 찍는 날이 와요.
그럼 더 이상 거기에 상상이나 생각 자체가 안 붙어요. 내가 스스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자꾸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하지 마라 해도 우리는 뭔가 모르게 여기에 신기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저 앞에 무지개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전혀 그건 없어요. 진짜 없어요. 보살님 없어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깨달음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 체계만 다를 뿐이에요. 인식 체계만. 그래서 봐요.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각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게 되면 관심 그게 자체가 연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각, 느낌, 감각은 계속 더 지성해져요. 왜? 보살님들이 연료를 주입하기 때문에. 연료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연료를 주입하지 않는 것이 무관심이거든요. 근데 무관심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생각과 느낌의 감각에 계속 관심을 두거든요. 그게 연료가 공급되면 그게 계속 치성해져요. 이게 봐요. 공급하는 연료를 더 이상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서서히 줄어들다가 마침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서히 줄어들다가 마침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나 감각이나 느낌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 왜 이게 서서히 줄어들느냐 하면은 아직은 잔열이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마솥에 불 때 보면은 그죠? 서서히 식기 때문에 어떤 것은 오래도록 했는 거는 반나절도 가고 어떤 거는 하루도 가잖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 솥을 이렇게 만져보면 차갑게 되잖아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관심을 안 둔다고 바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연료를 공급 안 하게 되면 무조건 이건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방에 불을 때도 그렇잖아요. 바로 착 차워지지 않잖아요. 서서히 뜨세지고 서서히 차가워지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이나 감각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지 않게 되면 이렇게 서서히 나중에 식게 되고 서서히 줄어들다가 마침내는 그 끝이 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생각이나 감각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둬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평생을 생각이나 감각에 관심을 두고 살았는데 그렇게 안 살기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안 살기가. 그죠?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암입니다. 이런데 감각과 느낌과 생각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게 관심을 안 둘 수 있겠어요? 진짜 이게 힘든 거거든요. 정말 이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지 이 공부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만약에 병원이라는 게 없었다. 건강 검진하는 게 없었다. 이러면 자기가 죽을 때 무슨 병으로 죽는지 몰라요. 그죠? 언제 죽는지 몰라요. 그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그 아는 게 병인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들이 이 생각 때문에 얼마나 내가 고통스럽다라는 거를 이걸 자꾸 내 삶에 대입해봐요. 정말 내가 이 생각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그냥 있어. 그냥 가만히 지금 그대로 지금 다 놓고 그냥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기 생각이 붙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암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기 통증이 어디 있어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된다고. 네, 왜?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자, 그런데 그게 우리는 이제 참된 자기가 우리 자신임을 알고 느끼면서 참된 자기를 대신하여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지각하고 관계하기 시작합니다. 더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분리되고 제한된 가상의 자아를 대신하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런 새로운 이해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게 됩니다. 이 인식체계가 여러분들은 지금은 표시가 안 나겠지만 서서히 스며들게 돼가 있거든요. 그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느끼는 방식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 몸을 감각하는 방식에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방식에
스며들어요. 그 삶 전체적으로 이게 다 스며들어요.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거에도 이게 스며들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서서히 스며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경험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형체로는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속 알맹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시키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변화시키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과 느낌과 감정에 무관심을 하면 이게 들어올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게 완전히 여러분 몸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이게 변화를 시키는 것이지 여러분이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변하게끔 나는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변할 수 있게 내한테 들어와서 변할 수 있게 공간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각, 감정, 오감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간이 생기죠. 공간을 내줘야지. 이게 들어와서 활발하게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면 서서히 그냥 이게 스며들면서 이게 여러분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삶에 완전히 녹아 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공간을.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를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는 과거의 믿음과 느낌을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순수하고 텅 빈 투명한 알미라는 것을 거듭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생각과 느낌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계속 나를 한번 이 몸을 관찰해 보세요. 나를 이렇게 계속 관찰해 보다 보면은 그 생명의 흐름을 느낄 수 있어요. 내 몸의 내부에서 생명의 흐름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자기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이거 현미경으로 보면은 세포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걸 내가 조용히 고요하게 나를 관찰하다 보면 그게 그대로 느껴져요. 내 몸 내부가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그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대로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점점 이 몸이라는 형체에서 탈락이 돼요. 내 몸 내면을 계속 내가 관찰하고 유심히 보게 되면 이 외부에 있는 이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탈락이 돼요. 이게 이 외부에 있는 이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세포 하나하나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형체에 점점 관심이 없어져요.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기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계속 보라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라는 거예요. 바깥에 것도 유심히 보고 보살님들 안쪽을 유심히 보라. 자기 내면을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계속 이게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 보는 거하고 너무 이게 밀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토막토막으로 된 이런 형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이 몸을 가지고 있어도 이 몸에 집착을 안 하게 돼요. 집착을 안 하게 돼요. 그냥 흐르는 생명이라는 걸 자기가 완전히 알게 되면 그냥 진짜 초연해져요. 그 내 몸을 그냥 초연하게 바라봐요. 그냥 초연하게 바라봐요. 저 먼 산을 바라보듯이 내 몸을 그냥 초연하게 바라보는 내가 있다니까요. 초연하게 바라보는 내가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건 아플 때, 내가 기운이 다 빠졌을 때, 내 에고의 기운이 다 빠졌을 때 더 잘 보여요. 진짜 초연하게 그냥 보이거든요. 정말 내가 이 형체가 아니구나라는 걸 자기가 내 에고의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의심이 되면 안 되고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니고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딱 이렇게 도장, 법인을 딱 찍어줘야 돼요. 딱 찍어줬을 때 거기에서 이제 의심이 안 일어나고 나는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상태로 투명한 무색으로 그냥 존재뿐이구나. 그냥 생명이라는 그 흐름 자체의 존재뿐이구나라는 걸 자기가 딱 알아서 그거에 정확하게 도장을 딱 찍으면 그거에서 더 이상 의심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완전히 내 거와 똑같이가 돼가지고 이 자연과 하나로 그냥 흐름만 있어요. 그냥 흐름만 있어요. 계속 흐름 따라 그냥 갈 뿐이에요. 흐름 따라. 흐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도
하나도 고정된 게 없고 지금 앉아 계셨다 한다를 지금 앉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 자, 이른바 깨달음이라 불리는 이 투명한 드러남은 중간 단계일 뿐입니다. 예, 중간 단계일 뿐입니다. 예, 그것을 너무 중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냐면 우리는 사람이라서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내 본성에서 이걸 확인하게끔 깨달음이라는 중간 단계를 보여줘요. 그게 중간 단계 한 번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익어질수록 계속 보여줘요. 왜? 우리는 물질로 되어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한번 정폭될 때마다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보여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산 폭발할 때도 그게 완전 에너지가 고농축돼 있다가 거기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여줘요. 그게 터지는 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뭐 내 몸이 없어졌더라, 아니면 뭐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 빛이 보이더라,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떴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깨달음은 중간 단계를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에 확신이 생기게끔 그렇게 보여줄 뿐이에요. 근데 그걸 보살님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무조건 보내야 돼요. 그걸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중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냥 진짜 밋밋하게 있는 그게 다예요. 여러분들 지금 몸과 마음이 같이 있으면서 밋밋하게 있는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뒹굴고 하는 그게 다예요. 그것뿐이에요. 생각 떨어지면 그게 다예요. 그것뿐이라니까. 딱 태어난 갓난아기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입 오물오물거리고 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게 다예요. 보살님, 그게 다라니까. 그것뿐이에요. 그럼 그 갓난애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이 살았다, 그 80평생 살았다는 그 생각뿐인 거예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느낌, 경험, 그것뿐이에요. 애하고 다른 건 그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냐 하면 그게 환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면 말도 안 해. 근데 그게 환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았던 거 지금 내한테 단 1%치라도 나한테 보여달라면 못 보여주잖아요. 근데 환상인 줄 알면서도 그게 안 나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만큼 생각이랑 느낌에 중독이 돼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얼마나 중독이 돼 있다는 거를. 이른바 깨달음 뒤에는 끝이 없는 과정이 이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과정이에요. 결과가 없어요. 과정밖에 없어요. 과정.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과정이 실제고 실제가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과 실제, 이게 과정이 실제예요. 과정 이게 그대로 실제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흐르고 실제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그래서 끝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 육체가 있을 때만이 이거 과정이 있지, 육체가 없으면 과정이 어디 있어요? 과정이 없거든. 그게 육체 때문에 이 자꾸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다라고 하는 순간 이걸 잡아버리거든요. 왜 종지부를 찍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걸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종지부를 찍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먼지 한 톨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 없는 데서 내한테 분명히 확인되는 게 있거든.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 경험은 지나가는 것이지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한 개도 잡으면 안 돼요. 근데 또 돌았으면 또 잡거든요. 또 돌았으면 또 잡아요. 그래서 계속 본문을 들어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가 익어지는 거에 따라서 이 본문이 완전 다르게 들려요. 여러분들 귀에 안 들렸던 게 나중에 들리게 되거든요. 왜 스님이 전에는 저 얘기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저 얘기 하지? 다시 돌려봐요. 그 얘기 했나 안 했나? 그 얘기 늘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른바 깨어남 뒤에는 끝이 없는 과정이 이어지며 이런 경험적 이해가 몸, 마음, 세계에 서서히 스며든다. 이 훈습된다. 훈습. 소세지는 훈제 식품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불맛이 난다는 얘기는 그 불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불맛이 나잖아요. 그 혼습대가 있어 그런 거예요. 예. 우리 뜸 뜨면 온 집안이 다 뜸 냄새 나죠. 그게 그대로 그게 혼습되는 거예요. 예, 스며들. 근데 그게 형체는 없잖아요. 스며들어 있긴 있는데 형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없는 것 같은데 있다. 이렇게 말을 또 잡아내.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혼습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서서히 계속 스며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매 빛은 여러분 본성, 알매 빛은 몸, 마음, 세계에 점차 배어든다. 배어들면서 변화시킨다. 그것은 끝이 없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과정이 끝났다고 말할 수 없어요. 과정은 끝이 없거든요. 계속 과정이지. 흐름은 끝이 없어요. 계속 흐를 뿐이지.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그냥 흐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을 타고 그냥 살 뿐이에요. 그 흐름을 타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픈 흐름을 타는 거야. 아프다. 이번에는 생각의 흐름을 타는, 생각의 흐름을. 감각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감각의 흐름을. 기쁜 흐름을 타는 거예요. 기쁜 흐름을. 이번에 여행 가는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냥 여행 가는 흐름을. 이번에는 법문 듣는 흐름을 타는, 그냥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흐름을 탈 뿐이에요. 흐름을. 과정이 끝났다고 말할 수 없고 분리된 자아는 끝난다. 그 완전히 이게 혼습되면 이 분리됐던 자아가 이거 완전 혼연일체가 되어버리면 이 자아는 스스로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게 원래 환상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없어지는 거예요. 환상은 무슨 형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없기 때문에 이것만 혼습이 되면 자아는 저절로 없어져요. 여러분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환상인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라고 생각하는 그게 어떤 실체도 없고 정말 환상이 나를 이때까지 가지고 놀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짜 기운이 빠지게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에 맡기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항복해요. 그 건강경에도 항복기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그냥 항복시키는, 그냥 내가 그냥 스스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항복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두 손 두 발 들게 되는 거예요.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가상의 자아는 끝납니다. 네. 스스로 끝나게 돼 있어요. 왜? 환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삶에서 이런 이해가 깊어지는 과정, 이 새로운 이해가 경험의 전체 영역에 스며드는 과정은 끝이 없습니다. 예, 그냥 이게 스며드는 과정은 끝이 없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까 쌀하고 좁쌀이 아직은 형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쌀하고 좁쌀을 여러분들이 갈아버려요. 그럼 이 형체가 있겠어, 없겠어요? 어느 게 쌀인지 어느 게 좁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공부 10년 되는 사람이 스며든 거와 20년 된 사람이 스며든 것과 다른 거예요. 왜? 이 공부에 그러면 그냥 세월만 보낸 사람 20년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세월만 보낸 20년하고 이 공부를 충실히 한 사람이 20년하고는 이건 완전히 또 다른 거예요. 그냥 세월만 보낸 사람은 살하고 좁쌀이 아직 있어요. 혼습이 돼도 아직은 둘이에요. 그런데 20년 진짜 이 공부에 열정을 다하고 정열을 다하고 간절함으로 여기에 스며들려고 20년을 공부했는 사람은 이 혼습된 그 농도가 이게 완전히 가루가 돼서 이걸 그거를 이제 살하고 좁쌀을 구분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갈 때. 그러니까 그게 완전 다르죠. 왜냐하면 살하고 좁쌀은 아직도 형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조차 나중에는 가루라고 말하지, 여러분한테 비유해서 가루라고 가루도 없거든요. 가루가 없는 상태가 그냥 진짜 투명한 그 상태, 텅 빈 알매 빛 그 상태일 뿐이거든요. 전체 영역에 스며드는 과정은 끝이 없습니다. 이 과정은 계속 이어지며 끝없이 깊어져. 끝없이 깊어져. 그래서 이 공부는 시작할 때 어설프게 시작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 공부는 끝이 없거든요. 우리 바깥의 공부는 뭐 박사 석사 있어서 끝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끝이 없어요. 끝이. 그래서